하드셋. 안녕하십니까. 3화이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신민박 강의 상해덕 1290페이지 로마자 6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보겠습니다. 3화이럴TV 질책,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1번의 서설 양갈 1번의 의의 계약의 준비나 성립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는 것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 또는 체약상의 과실이라고 한다. 이미 멸실된 가옥에 대하여 매도인이 그 사실을 알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그 예이다. 체약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과실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양갈 1번의 연역 체약상의 과실은 독일 보통법에서 착오, 원시적 불능, 무권대리, 청약의 철회 등으로 계약이 무효이거나 불성립으로 된 경우를 둘러싸고 논의되었다. 이들 경우에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책임을 부정하였으나 1861년 예리히 계약상의 과실 외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래 과실자의 신뢰이익 배상을 인정하는 견해가 성설로 되었다. 그 독일민법은 이들 경우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는데 그중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체약상의 과실을 명문화하였다. 이와 같이 독일민법은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만 체약상의 과실을 부정하였는데 독일의 학설과 판례는 그 경우를 넘어서서 일반적으로 체약상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한편 2001년 독일민법 중에 채권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적인 모습의 계약상의 과실 규정이 신설되었다. 우리 민법은 개정 전의 독일민법과 마찬가지로 535조에서 원시적 불능에 관해서만 체약상의 과실을 규정하고 있다. 양가 3번의 인정범위 방금 언급한 바와 같이 민법은 원시적 불능에 관해서만 체약상의 과실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약상의 과실을 원시적 불능을 넘어서서 널리 인정으로 일반적으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에 관해서 학설은 일반적 인정설과 한정적 인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한정적 인정설은 우리 민법은 독일 민법과 달리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관하여 포괄적인 내용의 일반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체약상의 과실이 문제되는 경우들은 그 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고 따라서 명문 규정이 있는 원시적 불능을 제외하고는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에 비하여 일설은 체약상의 과실 책임이론은 단지 독일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과 사용자 책임 규정의 적용상의 취약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체약상의 과실은 널리 일반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일설은 계약의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 신체, 소유권 등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대해서도 체약상의 1291페이지 과실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누어져 있다. 판례는 체약상의 과실을 문제 삼을 수도 있는 경우에 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것이 있으나 그것만으로 한정적 인정설을 견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견 보겠습니다. 우리 채무불이행 규정과 불법행위 규정의 일반 조항의 형태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체약상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 경우를 모두 해결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설사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 책임에 있어서 사용자가 면책 증권을 하여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와는 일반인들이 사이에서 달리 규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계약의 준비 내지 교섭을 하고 있는 자들을 여러 면에서 계약 당사자와 유사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민법에서 마찬가지로 포괄적 규정을 가지고 있는 스위스에서도 학설 판례가 체약상의 과실을 널리 인정하고 있는 것도 참고할 만하다. 결국 체약상의 과실은 원시적 불능 외에도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 있어서 교섭 중에
생명, 신체,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똑같이 다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취약상의 과실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규율의 틈을 민법의 기별 규정, 특히 535조를 유추하여 채워야 한다. 이번에 법적 성질, 양가를 번의 학설. 취약상의 과실 책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학설은 방가를 번의 계약 책임설과 2번의 불법행위 책임설, 3번의 독자적인 법정 책임설로 나누어져 있다. 1설은 계약상의 의무는 급부 의무가 전부가 아니고 그 밖에 신식상의 부수적 의무도 있고 그러한 의무는 계약의 성립 과정에서 이미 존재한다고 한다. 그리고 계약상의 과실 책임은 그러한 신식상의 의무를 위반한 데에 대한 책임이므로 계약 책임으로 이런 구성할 수 있다고 한다. 2설은 계약 체결에 있어서의 주요 의무는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신식상의 의무이므로 그에 위반한 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한다. 3설은 취약상의 과실 책임은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특정인 사이의 것이므로 계약에 유사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으므로 계약 외적 책임이라고 하거나 의무의 성질, 배상 범위 등을 볼 때 계약 책임도 불법행위 책임도 아니라고 한다. 그렇지만 3설은 취약법상의 과실을 주로 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양가 비번의 검토 및 사견. 사람들이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사회적인 접촉을 하게 되면 그들 사이의 계약관계에 유사한 1292페이지 신뢰관계가 생긴다. 이 신뢰관계는 일반인들 사이의 의무보다 더 큰 주요 의무가 생기는 특별 구속관계이다. 이러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들 중 어느 일방이 그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것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다. 이와 같이 체약상의 과실은 계약에 유사한 신뢰관계에서 의무 위반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도 계약에 유사한 책임이라고 하여야 한다. 취약상의 과실 책임은 계약 책임과 구별되나 넓은 의미에서의 계약 책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취약상의 과실 책임을 계약 책임으로 보는 경우에 거기에 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 결과 보조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가해자가 면책되지 않고 과실 증명을 피해자가 할 필요가 없이 가해자가 반대 증명을 하여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권은 10년의 시효에 걸리게 된다. 그에 비하여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하면 보조자의 행위에 대하여 면책이 가능하고 과실은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청구권은 3년의 시효에 걸린다. 따라서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취약상의 과실을 인정하는 의무가 거의 없게 된다. 3번에 취약상의 과실 책임의 요건과 효과.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취약상의 과실 책임이 성립하고 그 효과가 어떠한 거에 관하여 우리의 무한도는 한결같이 개별적인 경우들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계약상의 과실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경지에는 장차 새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들까지 생각한다면 공통적인 요건과 효과를 정리한 뒤에 개별적인 정보를 나눠 설명하는 것이 좋다. 양가를 번의 요건. 방가를 번의 계약 체결자를 위한 사회적 접촉의 개시. 취약상의 과실은 일반인 사이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접촉이 시작된 자들 사이의 문제이다. 그리고 그 접촉은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한 접촉이 개시되었으면 계약의 상위 전이라도 무방하다. 방가를 위반해 기타의 행위, 신식상의 의무의 위반이 있을 것. 취약상의 과실은 일정한 주요 의무 즉 기타의 행위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그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의무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약상의 과실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기타의 행위 의무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의 보호 의무, 일정한 사항을 상명해 주어야 할 설명 의무 등이 있다. 방금 3번에 계약의 성립 전에 의무 위반이 있을 것. 취약상의 과실은 계약 전의 신뢰관계의 성립 시부터
계약의 성립시까지의 사이에 의무 위반이 있는 것이다. 기타의 행위 의무의 위반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계약 성립 후의 위반이면 시행불이행으로서의 기타의 행위 의무 위반이 문제로 된다. 1293페이지 방과 4번에 가해자의 고유 과실이 있을 것. 다시 계약 체결상의 과실의 요건 4가지고요. 효과는 치약상의 과실 책임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배상 의무자는 배상 의무를 생기게 한 사정이 없었다면 있어서 상태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즉 그의 행위를 신뢰함으로써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행위도 계산될 수 있을 때에는 이행행위의 한도에서 배상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4번의 개별적인 경우들. 양가 1번 생명, 신체, 재산권 등이 침해된 경우. 상점에 들어가다가 통로에 놓인 바나나 껍질을 밟고 넘어져 다친 경우에 상점에서 물건을 고르다가 쌓여있는 물건이 넘어져 다친 경우가 그 예이다. 이러한 경우에 치약상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불법행위의 문제로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치약상의 과실로 다루는 것이 옳다. 양가 1번의 계약이 유효한 경우. 계약이 유효하지만 치약상의 과실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 중에는 민법인 명문 규정으로 규율한 때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때도 있다. 예컨대 고용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도급계약에서 문의한 사항이 수급인에게 제대로 답하지 않은 경우, 운송계약에서 문의한 열차 시간표를 잘못 알려준 경우에 그렇다. 이 경우에 치약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려면 동그라미 1번에 계약이 유효하여야 하고 2번에 기타의 행위 의무 위반이 있어야 하고 3번에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어야 하고 4번에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양가 3번에 계약이 불성립으로 취소된 경우, 양가 1번에 제한 능력의 경우, 법률행위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에는 설사 상대방이 능력자라고 믿음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치약상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민법의 제한 능력자 보호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사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 방가로 이번에 착오의 경우,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 가운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때에만 치약상의 과실이 문제된다. 민법은 착오에 의하여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착오자에게 중과실이 없는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착오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치약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여기에 관해서 학설은 1번에 치약상의 과실을 (1294페이지) 인정하는 견해와 2번에 착오자의 배상 책임을 부정하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그리고 판례는 전문건설 공제조합이 계약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수급공사의 실제 도급 금액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109조가 중과실이 없는 착오자의 취소를 허용하는 이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사견으로 제109조가 경과실이 있는 착오자의 취소를 허용한다고 해서 그자의 배상 책임까지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경과실이 있는 착오자보다는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가 유효하다고 믿은 상대방의 신뢰가 더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설이 타당하다. 착오자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동그라미 1번에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있어야 하고 동그라미 2번에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어야 하며 동그라미 3번에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착오로서, 그 효과로서 착오자는 이행이익의 한도에서 실내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방금 3번에 계약 교섭을 중단한 경우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다가 이를 중단하여 계약이 불성립으로 된 경우에는
계약상의 과실 책임이 발생하는가?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교섭을 시작하였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교섭을 계속해야 할 의무 또는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섭 중에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확신을 상대방에게 준 뒤에 상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파기한 경우에는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학설은 방과 로마 7번에 체약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견해와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견해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판례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다. 사견으로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의 기대를 갖추게 했다고 하여 당연히 책임을 지도록 하면 당사자의 자유는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법적 의미에서 청약을 하였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예약을 하지 않는 한 당사자는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하여야 한다. 물론 당사자가 일방의 행위가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개이다. 판례 보겠습니다. 어느 일방이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위쪽을 때 계약자의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 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곧 신뢰 1295페이지 손해에 한정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 손해란 예컨대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 준비 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다라면 통상 지출하지 않았음을 비용 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며 아직 계약 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 교섭의 당사자가 계약 체결이 좌절되었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 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한편 그 침해 행위와 피해 법익의 유형에 따라서 계약 교섭의 파기로 인한 불법 행위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당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방금 4번의 원시적 불능의 경우 민법은 535조에서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계약상의 과실 책임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근래의 일부 견해는 우리 민법이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계약을 무효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 경우에는 계약은 무효라고 하되 그 부청구권 대신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발생시키면 된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원시적 불능에 있어서는 치약상의 과실이 아니고 채무이행이 문제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개정 전의 독일민법과 달리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무효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제535조에서 원시적 불능인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치약상의 과실을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이론은 입법적으로는 주장될 수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해석론으로는 취할 수 없다. 양가로 가해 요건 양가로의 체결된 계약이 원시적 불능이어서 그 계약이 무효여야 한다. 그 요건에 관해서는 주의할 점이 있다. 민법은 매매의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물건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 매매의 목적이 흠이 있는 경우에도 담보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다른 기타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 결과 매매를 비롯한 유상계약에서 원시적 일부 불능이 있는 경우에는
제574조 및 580조에 의한 담보 책임은 발생하고 535조에 의한 제약상의 과실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판례 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 수량지적 매매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민법 제574조, 572조에 의한 대금감액 청구권의 행사는 변론을 하고 그 매매 계약이 그 미달 부분만큼 일부 무효인 것으로 이와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위한 민법 535조가 규정하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 인정을 구할 수 없다. 양가로 피해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였다면 급부를 하였을 자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1296페이지 양가로 C에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악이거나 과실되는 자의 신뢰는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양가로 나의 효과 위 요건이 갖추어질 때에는 과실에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가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즉 신뢰이익을 배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당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 즉 이행이익을 넘지를 못한다. 신배 이한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즉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신뢰이익을 배당하면 된다. 판례 보겠습니다. 박물관을 건립한 갑주식회사가 주식회사가 박물관을 위탁관리하면서 통일전망대와 박물관 입장이 모두 가능한 단일 입장권을 발행하여 입장료 통합 징수한 다음에 박물관 입장료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박물관 관리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각 회사에 지급하기로 내용을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통일전망대 입장료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청소비 명목의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이지만 박물관의 입장료는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박물관의 입장료로서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통일전망대 입장료를 징수하면서 박물관에 대한 입장료를 통합징수할 목적으로 단일 입장권을 발행하는 것은 계약 당시부터 사실상 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그 계약은 원시적으로 불능하여 무효이고 을회사는 계약 체결 당시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각 회사의 민법 제535조 1항에 따라 실내이익 배당에 손해를 배당한다고 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을 수긍한 사례. 양가로 이은에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라면 인사권 확장 공사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그 체결계약에 있어서 과실을 이유로 하는 신뢰이익에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지언정 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그 계약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네, 계약 체결사항 과실 딱 요정도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